당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실태조사 최근에 내용. 예, 양홍식 의원님. 예, 인정합니다. 완도군이 주장하는 구역에서 지금 완도군도 자기네 구역이다, 제주도도 우리 구역이다 라고 이게 붙고 있는데, 이게 구역에 관한 문제고 자치권에 관한 문제고 법률적인 문제가 있고 권한쟁의 심판까지 들어간 부분이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전체적으로 TF를 구성하든 단을 구성하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해양 경계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나올 거거든요. 이제 국회에도 계속적으로 방문을 해야 되고요. 두 가지 법률 중에 추후에 발의된 법안이 우리한테 유리하다 싶으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가서 그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집행 잔액이 발생해서 이제 농민들은 신청했는데 신청 확정되지도 않고 집행 잔액은 남았다. 그러면 이해가 안 갈 거 아닙니까? 다시 신청자 중에서라도 또 재확정을 시켜주든지 그 차순위라도 해서 그분들한테라도 이렇게 빨리 연락을 해서 확정을 시켜주셔야 이 잔액이 안 남고 그 농민들이 피해가 안 갈 거 아닌가. 그 원인이 지적이 일리가 있고요. 친환경 급식비만 포함된 게 아니고 평생교육정책과에서 학교로 지원하는 금액이 원래 얼마고 이것까지도 이제 회의 자료에 다 포함되어서 급식 전체를 통과하고 있는 게 실은 현재 상황상으로는 친환경 농정과가 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정책과에서 돈을 그냥 도교육청으로 주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급식비로 이 돈을 친환경 농정과에서 일괄해서 학교 급식의 어떤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전반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김영용 장학진입니다. 이게 늘상 특별자치도 세종시, 제주도만 이런 시범 사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왜 도민들이 도내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피해를 봐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프랜차이즈 점은하고 기타 일반 소매점은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커피값이 같은 값인데 보증제를 하니까 300원을 더 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단 데 가서 먹겠습니다. 사서 먹겠습니다. 이런 실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공연 사업이 좀 있네요. 네. 작년 예산은 보니까 1,9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럼 1,900만 원을 활용도 안 했으면 올라와야 되는데 결산서에. 그렇죠. 안 올라온 이유가 뭐죠? 승인도 없이, 예산 전용 승인도 없이 마음대로 그냥 전용해서 쌈짓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아니 그렇지 않은 게 여기 나타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소송까지 가는데 도정은 나 몰라라.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이 부분은 도민에게 큰 피해가 현재 많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는 전적으로 한전하고 전력거래소도 있지만 제주도지사가 책임이 있다. 도에는 앞으로 수소다 뭐다 해서 어떤 현재 문제에 대해서 책임은 없고 앞으로 대응만이 이제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저는 심각하다고 이제 받아들여지고 집니다. 좀 들으셨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점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분야가 이제 탄소 중립 분야인데, 이 탄소 중립에 대해서 우리 그 의원들이 제대로 이렇게 좀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좀 너무 부족하다. 이제 원래부터 중앙에서 온실가스 감축 인지 이 예산 제도가 이제 원래 본 예산부터 이제 시행이 됩니다. 적어도 내년 그 본 예산부터는 이 탄소 중립 인지 예산 제도가 본격 시행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수고가 많습니다.
방류가 됐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지금 당장 내일 방류가 됐다 했을 경우에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뭡니까? 지금 제주가 가장 접해 있는 게 뭡니까? 갈치 연안어선에서 잡히는 갈치 아닙니까? 지금 성어기 때 우리가 갈치 선어를 잡았을 때 소비지가 어디입니까? 대도시 아닙니까? 물량을 보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중매인들이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도매인들이 대도시에서 소비가 급감하게 됐을 경우에 이 갈치를 어떻게 소비할 거냐 이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원도심에 있는 신상공원이기 때문에 제주 도민 전체가 사랑하는 공원이고요. 또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 신상공원 안에 설치된 기관들을 보니까 뭐 종합문예회관, 자연사박물관, 자유회관, 삼성열, 영상미디어센터 이렇게 있습니다. 네. 물론 각기 그런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서로 같이 공유해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좀 원만하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오늘 자연재해나 이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가지고 보험료를 이제 받았을 때 이 할증되는 그 할증 상한액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조정할 필요가 있고 관리 소홀로에서 이제 병해충에 대한 부분이 이제 빠질 수는 있겠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기후가 이제 많이 변화가 되면서 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까지 좀 이제 포함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특히 농협 제주지역공원 위판장에서 샘플링 설치해서 200는 어느 근해에서 잡은 배니까 이거 샘플링하고 이거 샘플링하고 이거 샘플링해서 거기서 위판할 때 안전하다고 인증을 해주는 게 아닌가요? 원래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전마을 관련 부분이 실질적으로 따지면 인증제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관련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형태의 지금 안전마을이 가고 있다. 그래서 이 안전마을에 대한 부분들을 정식적으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봐야겠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원론적으로 개발공사에서가 수익성 분석을 해서 주민들한테 제시한다. 이 방법론은 좋습니다. 근데 실제 원도심 지역이라는 곳이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업 대상지를 이렇게 조건이 있는데 세 가지 모두 충족해야 되는 조건에서 봤을 때 그렇게 수익성 확보 방안이 그렇게 쉽게 나올까? 임차인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재건축이지 않습니까? 일종의 그러면 아니 소위 이제 진짜 쫓겨나는 케이스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뭐 세우고 계십니까? 아니 대책이 있으십니까? 부장님 잠깐만. 오영범 원장님도 보셨나요? 농업용수 같은 경우에도 원수대금 체계 부가 체계를 개선하고 있고, 예, 지하수 관리 조례에서 이제 농업 분야에 대한 어떤 그런 체계를 부과하고 계신데 산업 전반에 대한 농업용을 비롯해서 산업 전반에 대한 이 어떤 지하수 관련 조례를 저는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산업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도 좀 중요하다. 규제 일변도가 아니고 그러한 정책들이 제주의 농업을 비롯해서 산업 분야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러한 조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데 상당히